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미니멀리즘 음악이에요. 이 음악, 겉보기엔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소리의 세계로 데려가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음악이 있는데 이게 뭐 발전하거나 바뀌는 거 없이 그냥 똑같은 소리만 주구장창 반복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마 지루해 이 생각부터 딱 드시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1960년대에 나타난 한 무리의 작곡가들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반복이야말로 지루함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을 듣는 새로운 방식을 여는 열쇠라고 봤던 거죠. 반복을 통해서 음악의 가장 순수한 본질, 그 알맹이에 다가가겠다. 이런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급진적인 시도였어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미니멀리즘 음악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복잡한 이야기나 감정, 이런 걸 싹 걷어내고 대신 아주 단순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 바로 우리 스스로가 소리 그 자체에 오롯이 집중하게 만들려고요. 자, 그럼 이 반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알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세상 모든 반복이 다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겉보기엔 똑같이 뭘 되풀이하는 것 같아도 그 목표, 그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차이가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음악, 그러니까 노래의 후렴구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주제를 머릿속에 딱 박히게 하려는 말 그대로 같은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니멀리즘 음악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복을 하긴 하는데 그 목표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겨나고 결국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만화경 비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확 와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든 구슬 조각들은 똑같은데 살짝만 돌려도 완전히 새로운 무늬가 나타나죠. 미니멀리즘 음악이 바로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작곡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만화경처럼 반복 속에서 계속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두 작곡가의 아주 기발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의 소리, 그 속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거예요. 바로 작곡가 라몬테 영이 썼던 방식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컴포지션 1960 넘버 7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악보가 정말 단순해요. 그냥 딱 두 개의 음을 아주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라.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 두 음만 들리겠죠. 하지만 계속 집중해서 듣다 보면요. 그 소리 안에 숨어있던 수많은 배음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서로 섞이고 미묘하게 바뀌면서 만들어내는 그 소리의 결. 마치 멈춰있는 소리 안에서 꿈틀대는 작은 우주를 발견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의 소리 속이 아니라 여러 소리들 사이의 관계를 파고들어서 훨씬 더 역동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바로 스티브 라이히라는 작곡가의 아이디어죠. 그의 상징적인 기법이 바로 위상 변위, 영어로는 페이즈 시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똑같은 멜로디를 두 사람이 동시에 연주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살짝, 정말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만 더 빨리 연주하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이렇겠죠. 두 개의 패턴이 완벽하게 딱 겹쳐서 하나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직은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세한 속도 차이 때문에 두 패턴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에서 스르르 분리되는 것처럼요. 바로 이 어긋나는 틈새에서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리듬과 멜로디가 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그 단순한 패턴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롭고 복잡한 음악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단순함과 단순함이 만나서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위상변이의 마법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니멀리즘 음악은 그냥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 나왔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음악을 듣는 바로 우리, 청취자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나 대중음악을 들을 땐 이 곡의 주제는 사랑이구나. 작곡가가 이런 의도를 담았구나 하면서 어떤 정해진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일종의 수동적인 관찰자인 셈이죠. 하지만 미니멀리즘 음악은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요. 주제가 뭐야?가 아니라
방금 전이랑 지금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요. 정답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매 순간의 미세한 소리 변화를 내가 직접 발견해 나가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잘 닦인 길을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소리라는 아주 넓은 들판에 우리를 그냥 딱 내려놓고 자, 이제 네가 직접 길을 찾아봐 하는 탐험가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음악 감상이 듣는 것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니멀리즘 음악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대체 음악이란 무엇인가? 미술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칼 안드레라는 작가가 그냥 똑같은 금속판을 바닥에 쫙 깔아놓은 작품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묻는 대신 아, 금속판이 그냥 여기에 있구나 라는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게 됐죠. 미니멀리즘 음악도 똑같아요. 소리에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소리 그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미니멀리즘이 내놓은 대답인 셈입니다. 음악은 더 이상 작곡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 매 순간순간 생겨나는 아주 작은 소리의 차이들을 우리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고 발견하도록 활짝 열려있는 하나의 놀이터 혹은 경험의 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음악을 들을 때 아니 그냥 길을 걷다가 들리는 빗소리나 도시의 소음을 들을 때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 말고 이 소리 안에 또 뭐가 숨어 있지? 이렇게요. 겉으로 들리는 소리 너머에서 끊임없이 춤추고 있는 그 미세한 소리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어쩌면요.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소리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범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